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또 바닥권에서 5% 가까운 급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시장의 영향보다는 확실하게 좀 악재가 있었죠. 폴란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소송으로 불거지면서 다시 털썩 주저앉았고, 한수원에서 반박하는 기사도 있었으나 시원한 반등도 없었던 하루였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악재적인 요소가 더 크게 부각이 되었는데, 오늘 이슈들과 전체적인 흐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유튜브 채널은 유한타증권사와 제휴로 믿고 있고,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해 주신다면 무료방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주식톡 정보 공유방 73분이 현재 들어와 계시고, 매일매일 두산 에너빌리티 실시간 대응이라던가 종목 추천, 시장 상황, 매매에 도움되는 정보들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신규 종목은 최대한 자제하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은 팔알이 있네라는 말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야 할 때, 그리고 쉬어가야 할 때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도 하락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나 좀 안정적으로 이제 수익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무료 정보방 참여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번호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밤이죠. 영국의 정치 불확실성이 또 완화되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세 번째는 연준의 또 속도 조절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지속이 되면서 미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증시도 영향을 받아서 코스피 코스닥 강보합권 이렇게 출발을 보였고, 초반 추가적인 상승세를 만들어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림세를 결국 나타냈고, 보합권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0.05% 하락, 그리고 코스닥은 0.05% 상승, 보합권에서 좀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외인들이 수급 변동에 지수는 큰 등락은 없었지만 변동성은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어제와 하락이 비슷한 이유로는 중국 시장의 약세로 볼 수 있겠는데요. 장중에 중국 증시에 대한 변동성과 함께 보합권에서 계속 플러스 갔다가 마이너스를 갔다가 혼조 양상을 보이면서 확실한 방향성을 잡지 못했습니다. 오늘 외인과 기관이 코스피에는 780억 그리고 600억 정도 들어온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인들이 920억을 던졌고 기관도 한 210억 정도 좀 매수가 되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좀 아쉬웠던 흐름이었지만 장 마감 이후에 미 선물이 비교적 좀 양호한 흐름을 보였고, 원달러 환율도 오늘 1433원까지 좀 진정세를 보여주면서 단기적인 시장 방향성 역시 엄청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오늘 밤 또 미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내일 우리 시장도 좀 방향성을 잡아갈 것으로 보이고, FOMC가 11월 초 다음 주로 잡혀 있는 만큼 또 다음 주까지 흐름이 어떻게 움직일지 잘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원전 관련주들 보도록 할 건데요. 장 초반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또 한수원의 APR 1400에 대한 이런 지적 재산권 소송을 제기하면서 좀 악재로 받아들여졌는데요. 그 여파로 원전 관련주들은 지수에 비해서 강한 하락세를 이렇게 좀 기록했습니다. 작게는 마이너스 1.8% 정도에서 크게는 11% 이상 밀린 종목도 있었는데요. 며칠 전에 나왔던 호재가 다시 불확실성이 강한 악재로 변질이 되면서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저점이 마이너스 6.25%까지도 좀 빠지기도 했으나 결국에는 소폭 회복을 해주면서 4.78%로 마감이 되었죠. 바닥권에서 좀 최근에 기지개를 조금 펴나 싶었으나 오늘 이런
급락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또 하락세에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한수원에서는 큰 걸림돌은 없을 것이다 또 반박하는 기사를 내기도 했는데요. 원전 관련주들은 뭐 안 좋은 쪽으로 더 강하게 이렇게 부각이 되었고 회복에 대한 기대도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연이어 좋은 소식들이 좀 이어져도 원전 관련주들은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했는데 악재에는 또 확실하게 반응을 보이면서 현재 시장에서의 원전 관련주들 현 주소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좀 하루빨리 원전 테마주들이 좀 주목을 받고 순환 매도는 시장이 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지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 기사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 간단하게만 볼게요. 한미 원전 동맹이라더니 한수원 미 업체의 피소 무슨 일일까? 뭐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 원자력 발전 사업 수주를 두고 한수원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원자력 발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과 한국전력 상대로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두 기관이 개발한 한국형 원자로 APR-1400의 자사 기술이 쓰여 한수원이 독자적으로 원전을 수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주목받은 한미 원전 협력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일각에서는 한국이 해외에서 단독으로 원전을 수주하는 것을 견제하는 동시에 공동수주를 압박하려는 속셈이 깔려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24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2일 현지 시간으로 미국 컬럼비아 연방지방법원에 APR-1400 수출을 제한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APR-1400이 웨스팅하우스가 확보한 컨버스 1000 엔지니어링의 원자로 시스템 80의 디자인을 바탕으로 개발된 만큼 한수원이 폴란드를 포함해 다른 국가에 APR-1400을 수출하면 자사와 미국 에너지부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컨버스 1000 엔지니어링은 2000년 웨스팅하우스에 인수되었다.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기술의 수출 규제를 명시한 또 미국 연방 규정집에 이거해 APR-1400에 포함된 기술이 미국 에너지부 허가 대상이라고 주장했고 또 한수원이 2010년 아랍에미리트에 APR-1400 3기를 수출할 당시에도 이 같은 사안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폴란드뿐만 아니라 APR-1400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체코, 사우디아라비아와도 미국 기술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다. 소송 결과에 따라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한 윤석열 정부의 원전 수출 전략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뭐 이 정도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로는 한수원이 또 반박을 한 내용인데요. 한수원 원전 수출 족쇄 풀었다. 해외 특허 또 3천여 개 확보. 한수원과 한전이 미국 웨스팅하우스로부터 피소를 당한 가운데 한수원이 APR-1400 한국형 원자로에 해외 특허를 300여 개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웨스팅하우스가 APR-1400의 기술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과거와 달리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했기에 큰 걸림돌을 없을 전망이다. 한수원의 APR-1400 한국형 원자로 수출 관련 해외 특허 현황에 따르면 한수원은 원자력 발전소 피동 보조 급수 개통의 총수 장치 등 293건의 해외 특허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고 지난 20일 한수원과 한전은 웨스팅하우스로부터 피소를 당했다.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의 일부 기술이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사용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한수원은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출 당시 시스템 80 등 APR-1400의 일부 기술을 웨스팅하우스로부터 빌려 쓴 적이 있다. 웨스팅하우스가 이번 피소를 한 것도 APR-1400이 자신들의 기술을 쓴다는 주장이다. 웨스팅하우스가 피소를 한 결정적인 이유는 폴란드 원전 수출 과정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보인다. 한수원이 최근 폴란드 민간 에너지 기업인 제팍과 원전 수주 관련 의향서를 체결을 앞두는 등 수주전에서 앞서 가자 제동을 건 것이다. S&P 글로벌 보고서를 통해 폴란드가 한수원과 원전 예비계약서 서명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웨스팅하우스가 이러한 소송을 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 폴란드 원전 수출의 주인공이 웨스팅하우스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한수원은 자체적인 기술을 293건이나 보유했기에 향후 원전 수출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미국에만 105건의 특허를 제출했고 밸브, 개통, 제어봉, 냉각 시스템, 강판, 출구 노즐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현재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아직 결정이 나오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추후의 내용들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한수원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에게 뭐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일단 기대감은 이미 한풀 좀 꺾였다고 오늘 볼 수도 있겠지만 수주를 따내는 것과 그리고 따내지 못하는 것은 앞으로 경쟁력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한수원에 손을 들어준다고 해서 뭐 원전 국내 관련 기업들이 다시 엄청난 기대감이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문제없이 넘어가야 한수원 입장에서는 본전일 테고 만일 웨스팅하우스에 손을 들어준다라고 한다면 더 악재의 연장선으로 무늬만 한미 동맹일 뿐 우리는 또 서브로의 관계로 전락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매매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재로 시장은 받아들였기 때문에 수급은 좋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일 다시 시장의 수급과는 좀 대조적으로 전반적으로 매도세가 출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메인은 71만 주 순매도, 기관도 105만 주 순매도, 프로그램도 55만 주 순매도가 되었습니다. 외국계 창구에서는 BMP가 23만 주 이렇게 물량을 털고 나갔는데요. 반대로 개인만 177만 주 가량 이렇게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주요 수급들의 이탈로 주가는 4.7%까지 떨구고 마감이 되었는데 개인들만 또다시 매수하기 바빴던 이런 하루였습니다. 기관들도 전체로 좀 보시면 기타 금융을 좀 제외하고 전 투자자들이 매도세였고 금융투자가 21만 주 순매도, 투신도 27만 주 순매도, 연기금도 31만 주까지 크게 나가면서 강한 매도세를 오늘 만들어냈습니다. 내일부터 어떠한 수급의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외인과 기관이 좀 매수를 들어오게 된다면 그건 저가 매수 정도로 생각할 현재의 상황이고 10월부터 쭉 보신다 하더라도 중점적으로 들어온 건 개인 위주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잠깐 외인들이 이렇게 매수세를 보여준 적도 있었으나 큰 물량은 아니라고 좀 생각할 수 있고 기관들이 빨리 힘을 같이 내줘야 하는데 수급으로만 본다면 현재 좀 시간은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공매도를 좀 보시면 비율은 4.8%로 어제보다 1%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거래량이 더 크게 증가를 하면서 수량이 36만 9천 주까지 나왔습니다. 사실 오늘과 같은 수급 동향과 공매도 최근에 비하면 뭐 적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더 빠지지 않은 걸 뭐 다행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매 잔고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지 못합니다. 꾸준하게 10월달 계속 감소세를 이어왔던 잔고가 10월 19일부터 소폭 증가세로 보이고 있고 여기 대차 거래도 좀 보시면 잔고 수량은 2,900만 주, 잔고 금액도 3,979억 계속 제자리 걸음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뭐 수급은 어떤 호재와 분위기 반전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현재 분위기상 수급 개선이 연속적으로 좀 필요하고 또 수급이 좋아져야 하는 시점에서 당분간 계속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간단히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달 들어와서 초반은 계속된 이런 하방의 움직임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13일이죠. 12,450원 연 저점을 기록하고 일단 거기서 추가적인 하락세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닥도 어느 정도 좀 잡아가는 모양새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시장의 반등세도 있었고 뭐 호재도 있으면서 주가는 14,000원 이상까지도 한번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상단 돌파가 나와야 하는 자리 21선이죠. 여기 파란색. 지금보다 그때는 더 위에서 존재를 했었지만 번번이 좀 가로막혔고
하루 상승을 하게 되면 그 다음날 더 크게 빠지는 이런 모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시장 흐름에 뭐 2.26% 정도 상승하면서 끝이 났지만 오늘 4.78% 이렇게 빠지면서 12,950원까지 또 이탈이 나왔습니다. 이미 다시 5일선과 10일선은 이렇게 뚫고 내려왔고 단기 이평선들도 다시 고개를 들려고 하는 상황에서 좀 하방으로 좀 자리하려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이전 저점까지 좀 주가가 여기까지 흘러내리고 쌍바닥을 만들고 다시 반등해가는 이런 패턴을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현재 구간에서 뭐 특별한 반등 없이 옆으로 횡보하다가 좀 올릴 수 있느냐, 두 번째 이런 부분이 중요할 수가 있는데요. 만일 이 두 개가 아니라 이런 연 저점을 또 이탈하는 과정이 또 나오게 된다면 하락에 대한 골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구간 반드시 좀 지켜가는 자리가 나와야 하겠습니다. 보통 바닥권이라고 할 수 있는 구간에서 음봉이 강하게 나오고 그 이후에는 강하게 V자 반등이 나오는 패턴을 자주 연출을 했는데, 지금은 좀 반등의 이런 시점이 다시 올라가는 척 하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왔고 더욱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켜야 할 구간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추세를 돌리는지에 대한 여부와 최소 21선 위에서 안정적으로 좀 돌파가 나올 수 있을지 집중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여기까지도 굉장히 좀 멀어 보이지만 16,000원과 17,000원 부근까지 어떻게 해서든 좀 돌리는 흐름이 있어줘야 투심도 더 많이 회복이 가능하다,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다시 한 번씩 부탁드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꾸준히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만 사용하시면 무료로 계속 관리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